이제야 전우를 알아차린 양 대포아지매는 그릇을 주섬주섬 챙기며 그 집 딸내미가 소양입니다 하고 어물전을 하기는 하는데 하고는 주전자를 챙겨들던 손을 멈추고 장씨를 쳐다보는데 눈이 점점 동그래진다. 압니까 그 집을? 아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소양이라는 딸이 혹시 경상도에 있습니까? 아이고 으약고 와입니까? 아시네. 어찌 압니까? 하고는 장씨 맞은편 탁자에 털썩 앉는다. 그럼 맞군요. 참 희한하게도 찾았네. 장터에 있다 해서 들어오다가 국밥집이 눈에 띄길래 허기진 배부터 채우려고 왔는데 찾을 것도 없이 바로 왔구만요. 장씨는 대포아지매 앞에 있는 주전자를 들고 잔에 한 잔 더 따르며 여유를 찾는데 대포아지매는 궁금증이 더해간다. 그 집을 압니까? 소양이를 압니까? 앞으로 바싹 당겨 앉으며 물어대는 대포아지매를 장씨는 술잔을 놓자마자 입가를 훔쳐내고 쳐다보며 소양이 편지를 전해주러 온 사람입니다. 대포아지매 눈이 더 커진다. 예? 소양이? 카모 상주서 오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포아지매가 탁자를 양손으로 의지해 일어선다. 아이고 내가 이럴 게 아니고 퍼뜩 소양이를 불러와야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뒤도 안 보고 문을 열고 나서는데 문을 닫지도 않고 가버린다. 바닷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느낀 장씨는 일어서 문을 닫고 다시 탁자로 돌아와 술을 따르는데 남은 술이 반도 차지 않고 멈춘다. 반잔의 술을 채 마시기도 전에 소양애미가 먼저 들어선다. 우리 소양이한테서 오셨다고 예? 숨이 가쁜 소리와 함께 물어대는데 그 뒤에 대포아지매가 따라 들어온다. 천리만리에 딸을 떨어뜨리고 사는 애미 마음을 알 것 같은 장씨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신용으로 예를 갖추며 앉으시지요. 천천히 말씀드리게. 대포아지매와 소양애미가 나란히 의자에 앉자 비로소 장씨도 의자에 앉는다. 저는 소양이가 있는 집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머섬이라고 해도 됩니다. 소양이가 편지를 써서 붙여달라는데 주소도 모르고 해서 지나가던 길에 들러서 전해주려던 것입니다. 하고 속주머니에서 편지를 찾는다. 전에 내가 갔을 때는 보지를 대포아지매가 양미간을 좁혀대며 기억을 되새기는 것을 보고 장씨는 예, 저는 그 집에 초겨울에 들어갔으니 언제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제가 없었겠지요. 여기 편지입니다. 하고 접힌 종이를 탁자 위에 내놓는다. 소양애미는 그 편지를 덥석 손으로 잡아 가슴팍에 댄다. 그리고는 장씨를 쳐다본다. 대포아지매도 장씨를 아래 위로 훑어댄다. 그럼 그렇지. 내가 갔을 때는 안 계셨지 그 집에. 대포아지매는 한쪽 무릎을 접어 의자 위에 올린다. 우리 소양이 잘 있습니까? 어째 있습니까? 소양애미는 물어대지만 그 말 외에는 물을 게 없다. 시집 보낸 것이 아니니 아이 가졌냐고 물을 수도 없고 하지만 아이 낳아주려고 갔으니 궁금하지만 입에 올릴 수도 없고 볼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 아득한 심정으로 장씨의 눈만 쳐다보고 있다. 딸 팔아 차린 어물전 덕에 5 식구가 입에 풀칠을 하고 살면서 하루도 잊고 지낸 적 없는 소양애미다. 가슴팍에 품은 편지를 읽을 생각도 없이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눈만 쳐다보는 소양애미의 속마음을 장씨는 헤아린다.
주인 내외도 소양이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저도 소양이만한 딸이 하나 있는지라 같이 밥 얻어 먹고 사는 입장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좋은 날이 곧 오겠지요.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놓으셔요. 소양애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더니 뚝뚝 떨어지고 만다. 대포아지매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는지 장씨의 양손을 덥석 잡는다. 그리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묻는다. 저 소양이가 묻지만 머리만 남기고 꼬리가 없는 질문이다. 눈치 빠른 장씨가 모를 리 없지만 대놓고 소양애미 앞에서 시집 안 보낸 딸이 애를 뵀느니 안 뵀느니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으리란 생각에 둘러댄다. 삼신할매가 아직 점해주시지 않았지만 곧 좋은 일이 생기겠지요 뭐. 그나저나 편지도 읽어보시지. 아지매 말이 길어지니 목이 마르네. 술 한 잔 더 주시구려. 빈 주전자를 들어 대포아지매 앞으로 밀자 소양애미가 재빠르게 집어들고 전기로 갔다 온다. 가가 아는 그만한 아가 없제. 대포아지매가 장씨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중얼거린다. 소양애미는 눈물을 훔쳐내며 편지를 손에 들고 조물락거린다. 대포아지매가 그 모습을 보고는 편지를 뺏어들고 장씨에게 내밀며 우린 까막눈이라 못 읽습니다. 아재가 좀 읽어주이소. 내도 들어보구로. 술기운이 제법 오른 장씨는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고 그럼 제가 읽어드리지요. 소양이가 읽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며 웃음 띤 얼굴로 두 여자를 보고 편지를 펼쳐든다. 어머이요, 지는 잘 이심더. 보살님이 우리 집 갔다 오시다고 했어 예. 장씨는 흐린 불에 편지를 기울여대며 애써 말을 맞추어 댄다. 종락이는 공부 잘 하지예. 어머이 보고 싶어 예. 향숙이, 노마, 수향이 보고 싶어 예. 숙향이, 대포 아지매도 예. 빨리 갈게 예. 건강하시예. 편지를 읽는 동안 소양애미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이제 아예 소리내어 울기 시작한다. 대포아지매는 말릴 생각도 않는다. 얼마나 참았던 눈물인가. 울도록 두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아휴 참. 내 안부도 물었네 가가. 참 근데 가가 글을 언제 배웠노? 하고 소양애미를 보고 놀란 듯 묻는다. 그제서야 소양애미도 정신이 난 듯 눈물 글썽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씨와 대포아지매를 번갈아 보며 그게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가가 쓴 편지 맞습니까? 장씨가 치른 돈을 도로 내주는 대포아지매의 손을 밀치며 소양애미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장씨에게 내밀고 하는 실랑이를 장씨가 호탕하게 말리고 그날 밤을 소양애미가 마련해준 여곽에서 묵었다. 손님을 기대하지 않았던지 여관방은 불을 넣지 않은 탓에 방바닥이 냉골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등짝이 뜨끈한 것이 일어나기가 싫다. 어차피 일찍 일어날 일도 없겠다 싶은 장씨는 코끝에 스물스물 오르는 갯내음을 맡으며 여기가 해변이지 하고 스르르 도로 눈을 감는다. 얼마나 잤을까. 시간도 놓치고 구두를 지고 있던 장씨는
방문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난다. 육중한 몸을 아예 마루에 걸치고 장씨를 부르는 대포아지매는 장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외곽 주인과 주거니 받거니 잡담을 늘어놓는다. 사나흘 동안 아래채 장씨의 방이 비어있다는 것만 다소 소양의 마음을 편하게 할 뿐 큰아지매가 떠난 것도 불편하고 저녁에 서산에 진언해도 또한 불편하지만 그때마다 속으로 그저 삼천포만 내고 있는 소양이다. 그것이 유일하게 소양을 용감하게 그리고 어색함을 녹이게 하고 있다. 오늘 밤은 태섭이 잠도 들지 않는다. 빨리 잠이라도 들어야 자기 방으로 돌아갈 것인데 코가 맵게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난포불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다. 소양은 일어날 수도 없어서 그저 등을 돌리고 이불 속에 머리를 묻고 웅크리고 있다. 집에 술 있나? 광에는 있을 낀데. 소양도 알고 있다. 손님이 올 때마다 광에서 술을 꺼내왔으니 그 속에 약주나 소주나 그리고 약재로 담근 술도 있다는 것을 안다. 아무 말 없이 상체를 일으켜 옷을 입고는 소양이 나갈 핑계를 만든다. 술 가져올게 예? 하고는 두 말도 없이 문을 나서는데 태섭이 말을 남긴다. 배도 좀 출출한데. 소양은 난감하다. 식구가 없다고 저녁도 겨우 한 끼 먹을 만큼만 하다 보니 남은 게 없고 오밤중에 불 지피고 뭘 한단 말인가. 그라모 지가 가서 묵을 사올게 예. 얼수이 집에서 요새 묵도 한다고 하던데 예. 그래라 그럼. 겨울밤에 시원한 묵 한 사발에 술 한잔 이라니. 그리고 이 큰 집에 단둘이만 있다는 것이 안주치고는 최고의 안주 같다는 생각에 태섭은 다리를 꼬아 올리며 어깨를 쭉 편다. 안방의 괴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자정을 알리는 소리다. 대돌 위의 고무신을 신던 소양은 오늘 밤에는 왜 이리 큰 소리로 종을 칠까 하고 생각하며 추운 섣달밤의 금음달을 올려보고 앞섭을 여미며 창원의 집으로 간다. 한밤중이건만 창호 어머니는 전기에서 불을 떼고 있다. 역시 소문대로 방 안에는 시끌시끌한 소리로 가득했고 마당에는 지고 왔다가 벗어놓은 지게도 널브러져 있다. 아마도 나무하러 집을 나섰다가 골패 유혹을 떨치지 못한 누군가의 지게일 것이라 소양은 생각한다. 전기문 앞에서 창호 어머니에게 말을 붙이는 소양이다. 아지매요. 하고 다음 말을 잊지도 않았는데 창호 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금방 소양을 알아본다. 누구? 소양이 아이가. 어쩐 일로? 손에 든 부지깽이 끝에는 작은 불꽃이 달려있는 줄도 모른 채 소양이 있는 문간으로 한 걸음 내닫는데 소양이 전기로 들어서며 묵 있습니까? 있기는 있다. 와, 네가 몰랐고? 아니라 예, 영감님이 예. 창호 어머니는 소양의 입에서 영감이라는 말이 나오자 소양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참, 아이고, 어째 그리, 영감이라는 말이 술술 나오노? 하고는 휙 돌아서 옹기물 속에 잠겨있는 꿀밤묵을 한모 집어내어 썰기 시작한다. 소양은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그냥 돌아가고 싶다. 마땅히 부를 말이 없는 탓에 태섭을 부를 때 거의 호칭을 쓰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영감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소양으로서는 창호 어마이의 빈정거림이 마치 온몸의 피부를 벗겨내는 듯 화끈거린다. 아궁이에서 나오는 불빛도 부끄럽게 여겨져 소양은 전기문 밖으로 나서서 기다리는데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오더니 담장에 대고 요란하게 오줌을 눈다. 묵 한 못 치는데 창호 어마이가 이리저리 한참을 시간을 끄는 것으로 봐서 양념을 미처 준비해 놓지 않은 모양이다. 소양은 기다리는 시간이 마냥 불편하지만
참고 서 있는데 뒤에서 남정네가 전기로 들어서며 소양을 보고 와, 이게 누구? 그 종가에 왔다는 색시 아이가? 하고 연신 소양을 아래 위로 훑어댄다. 꾸루와이다. 불빛인지 아니면 술기운인지 밤이라 모르겠지만 얼굴이 벌겋다 못해 거의 흑색이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소양은 전기문에서 더 비켜나 서지만 색시라는 말이 몸서리 나게 한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를 휘 한 바퀴 돌리는 꾸루와이가 창호 어마이를 보고 아지매, 야가 우째 열을 왔노? 하고는 또 소양이를 향해 몸을 돌리며 절룩거린다. 와, 이쁘네. 이름이 뭐고? 불빛을 피해 서 있는 소양을 볼 수도 없는 상황에 꾸루와이가 예쁘다는 말과 함께 시비를 걸고 있다. 창호 어마이는 뒤돌아보며 큰 소리로 질책을 한다. 아재, 그까지 말고 들어가소구만! 하고는 그릇에 묵을 담고 양념을 이리저리 뿌린다. 꾸루와이는 아예 전기 문지방을 넘어와서 소양이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내캉도 좀 놀자. 울매면 되노? 내도 돈 있다. 소양은 몸을 돌려 등을 쥐고 선다. 짐승 같은 놈의 숨결이 코끝에 닿는 것이 몸서리가 친다. 순간 소양의 어깨자락을 움켜잡은 꾸루와이가 소양의 몸을 돌리려 하며 내 말 안 들리나? 이게 벙어린가? 하는 순간 소양이 획 꾸루와이의 팔을 뿌리치자 기우뚱하던 꾸루와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봉당에 꽈당 넘어진다. 이 씨발년이 사람을 쳐? 니 오늘 죽었다? 하고는 두 손 두 발로 겨우 땅을 짚고 일어서는데 소양은 무기고 나발이고 다 귀찮고 그저 이 소굴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걸어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일어선 꾸루와이가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소양의 치맛자락을 움켜잡더니 완력의 발을 못 옮긴 소양의 머리채를 휘잡아 땅에 내동댕이 친다. 씨발년이 상이군인을 뭘로 보노? 나를 쳐? 아지매 봤지? 하고 전기 쪽으로 응원을 청하는 듯 고개를 돌렸다가 도로 소양에게 다가와 성한 왼쪽 발로 소양을 짓밟는다. 아재! 내 그까지 말랬지! 아구마해! 창호 어마이는 한 손에 묵그릇을 든 채 전기문에서 소리만 지를 뿐 말리려 하지도 않는다. 그 사이에 안방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소양의 귓전에 들린다. 차디찬 땅에 손바닥을 댄 소양은 문득 삼천포 지사 앞에서 땅에 넘어져 있던 엄마가 생각나고 그 주위에서 쏘아대던 많은 눈길들이 생각난다. 몸뚱이가 두어 번 더 발길질에 채이고 밟히는 것을 느낀 소양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 꾸루와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쏘아본다. 실룩거리며 무슨 말을 하는 신용이 보이지만 귀에 들리지는 않는다. 주위의 사람들도 뭐라 떠들지만 다들 마루에 그냥 서 있을 뿐 아무도 어떤 말림도 없다. 창호 어마이가 묵사발을 들고 와서 소양에게 건넨다. 그리고 소양의 팔을 잡아 끄는 것으로 봐서 가라고 밀어내는 것이다. 그 순간 소양의 뺨에 번쩍하고 뭐가 지나간다. 이번에는 꾸루와이가 팔을 허우적거리며 소양의 얼굴을 세차게 후려친 것이다. 소양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사람들의 지끌대는 입과 웅성거리며 서 있는 행동들이 눈에 보인다. 옆에 누군가 벗어놓은 비스듬히 놓여있는 지게가 보이고 등판 위에 꽂아둔 낫이 보인다. 소양은 낫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냥 꾸루와이를 향해 휘둘렀다. 묵그릇이 튀고 사람들이 맨발로 들고 뛰며 누가 누굴 말리는지 아니면 잡는지 그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소양의 눈에 보인다. 그러나
아무도 소양을 더 이상 밟지도 때리지도 잡지도 않았다. 홀가분하게 느껴지는 소양은 문득 눈에 들어오는 금음달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돌아서서 집으로 간다. 뛰지도 않고 느리게. 그리고 저고리 고름이 풀어지고 치마가 찢겨졌는데도 춥지도 않다. 손에는 여전히 낫이 들려있다.